자, 절대로 물리면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현재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미 물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응을 잘하면서 좀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죠. 반도체 떨어지고 나서 반등 줄 때 반도체는 좀 팔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SK 하이닉스조차도 1년 이상 모멘텀을 갖고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이든지 1년 이상 상승 모멘텀을 받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죠. 우량주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면 좀 길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종의 호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황이라는 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AI를 통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실제적인 매출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 매출을 힘에 업고 오르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우량주에서만 해당이 돼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냥 재료만 반짝해서 매출과 상관없이 그냥 테마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형주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단순히 재료만으로 오른다고 하면 우량주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는 신고가와 상승 랠리를 가기 위해서 매출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매출이 늘어난다. 더군다나 소형주가 아니라 우량주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매출폭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해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가자가자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끝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갈수록 거래가 많이 늘어나죠. 왜 그럴까요? 네. 위로 가면 갈수록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량주가 단점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모멘텀이 잘 안 꺾이는데 내려갈 때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 올라갔던 이유가 계속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누가 얼마 산다고 해서 오를 만한 녀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만약에 매수세가 없게 되면 재앙이죠. 보통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기술 반등 주면서 뭐 이렇게 급등하기도 하거든요. 재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연히 한번 탈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호재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는 이제 반등이 준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2021년도부터 떨어졌는데 거의 2021년도 하반기에 조금 올라와줬죠. 이런 식으로 우량주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손실도 손실이지만 물려가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자, 그럼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불난질에 부채질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디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 어디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 쪽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중심이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후발주라고 사실은 볼 수 있죠. 엔비디아가 못 가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른다라는 건 좀 상상하기는 어렵죠. 자체적인 어떤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역대급 매출을 발생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죠. 다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급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환율 문제가 좀 껴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2분기까지는 좋은데 3분기 예상 실적을 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9월달이니까. 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실적 예상표를 먼저 보자고 하면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걸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내년까지도 반도체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못해도 올해 안까지는 반도체 쪽이 계속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안심이죠. 자, 그럼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차트는 어떤가? 일단 1년 정도 계속 올랐다고 했죠. 1년 이상 쭉 모멘텀을 가져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역대급 실적이 또 받쳐준다면 결국 SK 하이닉스가 가기 위해서는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형성했던 쌍고점이에요. 여기서 급하게 떨어져 내렸고요. 그리고 다시 얼마 전에 반등 줄 때 여기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 차트가 좋게 올라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방어는요, 이전에 신고가 위치 정도에서 바닥을 좀 찍어줬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방어를 해준 위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저점을 찍었던 15만 원 정도,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고, 지금 단기적인 하락 움직임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 전에 고점 찍고 나서 쭉 밀려갖고 마이너스 1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5만 1,000원 정도, 여기 중요한데 여기 라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회복을 해주려면 결국 20만 2천원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우량주잖아요.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보다는 천천히 올라갔을 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9월달 안에 20만원 위로 가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20만원 위로 가주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중요한 건 슈팅이 나와야 되고 거래량도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또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다시 전 저항을 뚫고 가주는 그림이 나와야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 고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투매가 나왔잖아요. 실적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실적으로는 이제 좀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라고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엔비디아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뭐 얼마나 더 벌어야 더 올라주나, 좀 당황스럽기도 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근데 그런 게 고점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야, 팔까? 또는 어떤 사람은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자극적인 뉴스만 나와도 이제 방향을 확 틀어버릴 수 있는 게 고점 영역대다. 지금 보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폭락이 심하잖아요. 아, 이런 폭락이 나올 만한 주식입니까? 그동안 이런 폭락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폭락이 나왔을까요? 고점이니까 그래요. 이제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해소시켜 주려면 정말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 다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천천히 오르면 물린 사람들이 답답해서 야, 그냥 나와버리자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까지 만족시켜 주려면 강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도 안 먹히는 마당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냉정하게 봐서 말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보통 종목이면 뭐 물려서라도 뭐 밑에서 물 타고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량주는 물 탄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세워라 내워라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갑갑하죠. 그래서 물리면 제일 고통스러운 주식이 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이제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